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재학생 선생님들, 예, 반갑습니다. 이지선 강사이고요. 자, 시험에 대해서, 유아임용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자,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략적으로 계획 짜셔서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접근하셔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선쌤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선 시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험은 서답식 문제하고 종합적 사고력을 겨냥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놀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딸딸딸 외우는 거 가지고는 요즘 안 돼요. 요즘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도 AI부터 시작해서 놀이도 흐름도로 짜고 뭐 다 해보셨잖아요. 오히려 재학생 선생님들께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은 N수생 선생님들도 요즘 누리과정이라든지 요즘 추세를 공부하셔야만 되고, 선생님들은 또 어떤 장점, 재학생 선생님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옛날 이론은 공부를 좀 덜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조금 더 생생하게 공부를 하셨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재학생 선생님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뭐 이런 부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종합적 이해를 통해서 내용을 공부해야만 되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즘에 유아 임용의 인원 정원, 모집 정원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386명, 전국에서 한 386명 정도 모집을 했고, 그 중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곳은 서울이었어요. 75대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이 가장 경쟁률이 낮았죠. 한 13대 1 요 정도 됐는데,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뭐 25대 1, 한 20대 1, 뭐 요 정도 됩니다. 20대 1에서 25대 1 사이, 그 정도 됩니다. 20대 1 정도가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이 386명이고요. 지원자 총계는 약 9,000명을 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쟁률은 평균 한 25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5대 1이면 이제 경쟁률이 더 높은 곳은, 아주 높은 곳은 예를 들면 서울 75대 1인데, 전남은 뭐 13대 1 이렇게 해서 경쟁률의 편차가 조금 있지만은 평균 한 20대 1이면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은 1.5배수를 1차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뭐 1.5배를 뽑는다 하면은 공부를 그래도 좀 웬만큼 많이 하면은 1차에는 붙는다는 얘기예요. 1차에 붙으면 그 다음에는 2차는 수업 시간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 인원이 뭐 줄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지만 올해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386명을 뽑았어요. 근데 막 그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총 9,000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죠. 9,000명 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만한 시험이지만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다. 열심히 해야 붙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뭐 시간 많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선쌤 손 딱 잡으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하시죠. 자, 요즘에 초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와 이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생생하게 좀 배우기도 했어요. 특별히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과정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N수생 선생님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누리과정이 아니고 3호세 누리과정이었거든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많이 외우셨으니까 새로운 그런 추세를 많이 공부하면 합격하시겠지만은 새로운 추세를 공부를 못하면은 좀 어려워요, 지금. 근데 선생님들은 어때요? 반대. 새로운 추세는 잘 아신단 말이죠. 지선쌤하고 함께 하면 이제 그게 점수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일정하고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교직 논술이 있어요. 최근에 논술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지선쌤하고 1월부터 차분히 연습하면 이거 문제 없습니다. 자, 요거는 60분 동안 크게 한 문제인데 그 안에 이제 작은 문제 한 3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또 세부적인 것들을 묻는
한 3문제에서 5문제씩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한 3문제인데 각각의 문제 안에 한 3문제 정도씩 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까지는 그 지시문 안에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교사하고 대화하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시문 안에 답 쓸 내용들이 힌트들이 다 들어있게 최근에는 그렇게 놨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논술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기출 상황으로 봤을 때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선쌤하고 연습하면 만점 맞아요. 만점.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만점 못 맞죠. 물론. 그래서 1월부터 지선쌤과 함께 하면 요거는 만점입니다. 왜 논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가 있는데요. 요거는 A에서 A, B가 막 엄청 다르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거의 같아요. 같은데 교육과정 A에서는 유아교육 개론하고요. 유아교육 개론하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법,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기타 내용들. 그렇죠. 놀이도 나오고. 그래서 개론, 유아교육 개론 안에 뭐 놀이 발달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 발달이라든가 개론에 있는 거 나오고, 신체, 의사소통, 법, 안전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죠. 신의까지 나왔으니까 사회관계, 그렇죠? 예술경험, 그 다음에 자연탐구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육과정 이론들, 교육과정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사회, 예술경험 안에는 음악교육, 미술교육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죠. 자연탐구 안에는 수학교육, 그 다음에 과학교육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교육과정 A는 총 8문제, 교육과정 A, B는 각각 요거 70분씩 봅니다. 시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0분씩 보고요. 교육과정 A 8문제, 교육과정 B 8문제예요. 아니 8문제 푸는데 무슨 70분이나 걸리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8문제인데요. 이 8문제인데 한 문제당 요 안에 소문항 3문제 정도씩 들어있어요. 3문제 정도씩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3, 8, 24. 그쵸? 여기 한 24문제 정도 들어있고 여기 한 24문제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한 문제, 5문제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 25에서 약 한 50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A, B에 한 50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쌤하고 요거 쫙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이제 누리과정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크게 1차, 요거 1차 시험이에요. 1차는 보통 11월에 보죠? 올해도 이제 11월에 시험 보는데 내년엔 또 내년 공고가 나겠죠. 보통 한 둘째 주 토요일날 봅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 유아 임용 시험의 날이에요. 대충. 자, 그래서 교직 논술 있고요. 그 다음에 1교시에 교직 논술 있고요. 요 논술 쓰는 건데 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는 각각 70분인데 우리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사전에 내년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한국사. 그죠? 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걸 통과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방통대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강의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통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 1차 오시기 전에 저랑 1차 공부하시기 전에 한국사 요걸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고 요 1차 시험 합격자들이 2차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느 지역이나 다 시험 보는 게 수업실현. 그죠? 수업실현 보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저건 서울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보죠. 면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 학원과에서 2차를 풀코스로 운영하는 것은 이지선 강사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들이 1차 시험만 붙으면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요새는 뒤집기도 많이 하고 2차의 중요성이 날로 더 강조되어 가고 있어요. 지선쌤을 딱 만나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커리큘럼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1차도 제 커리큘럼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제 커리큘럼을 딱 따라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쫙 연이어서 2차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2차를 막 안 하시는 분들이 다 해요. 저만 2차를 그렇게 풀코스 만들어서 운영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면 1차까지는 어떻게 이제 하는데 2차는 방황해야 돼요. 사실 1차 배운 거, 2차 배운 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단절이 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지선쌤하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원스톱으로 바로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2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선쌤하고 함께 하시면 바로 그냥 원스톱으로 딱 1차, 2차 다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 제도를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지선쌤의 특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고, 해마다 종합적인 사고력 나올 때마다 지선쌤 이름이 항상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종합적 사고력이 완전히 익숙하시니까요. 작년에도 완전 적중해가지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뭐뭐뭐 적중했고 수업에서 뭘 했고 시험에 뭐 나왔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 자료 다 제시했으니까 저거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1차든 2차든, 그쵸? 1차든 2차든, 나 지선생님하고 해본 건데? 이러면서 답 쓰시는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연습했던 게 수업 시간에 나오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재학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잘 모르시잖아요. 헷갈리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요. 요거는 매주 목요일 이거 시간 안 바꿉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요 사이에 들어오시면은 저랑 같이 막막하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더불어 주도학습 우리 같이 자기 주도학습 좋긴 한데 너무 외로워요. 자기 주도학습. 그쵸? 더불어 주도학습 이지선 쌤과 함께 학교에 있을 때 지도 교수님처럼, 그죠? 이지선 교수와 함께 계획 다 짜는 거예요. 공부 계획 짜가지고 그거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합격하니까. 그거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학습 공동체 같이 공부하는데 어디서? 줌에서. 물론 직강에 직접 오시면 저 맨날 만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매일 학원 오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줌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줌에 개인 회의실에서 제가 1대1로 상담해드려요. 자, 공부 계획도 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언니입니다. 저는 언니 같은 지선쌤 아니면은 뭐 이모 같은 다 좋습니다. 언니 같은 이모 같은 지선쌤이 선생님들 옆에서 손잡고 같이 해드려요. 자, 1대1로 우리 만나고, 그쵸? 자, 매주 목요일, 뭐 직강은 금요일이 아니고 매일이에요. 그쵸? 직강에 오시면은 지선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저희 학원은 또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 2호선 타시면은 2호선 타서 3번 또는 4번 출구에 내리셔서 그냥 1분 거리. 저는 저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제 걸음으로는 30초예요. 근데 선생님들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걸으시면 1분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쵸? 일반적으로 뭐 그냥 평범하게 걸으면 한 30초면 올 수 있어요. 자,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그쵸? 서울대 입구역에서 딱 내리셔가지고 4번 출구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4번 출구로 딱 나오셔가지고, 그죠? 30초만 걸으면 지선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계획 평소에 저랑 다 짜보시고요. 공부계획 저랑 짜야지 뭐 혼자 짜면은 이게 삥삥 돌아가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직선 코스로 이렇게 안내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1차 다음에 바로 2차 상시 중실전 모의고사반도 운영하고 해서 저랑 공부하시면 원스톱이다. 원스톱. 그쵸? 원스톱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에 바로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선쌤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합격의 법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습실, 지선쌤을 늘 만날 수 있는 자습실. 지선쌤은요 잠도 안 자요, 사실. 막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들 새벽에 카톡 보냈는데 제가 바로 답장 딱 쓰니까 이게 뭐야? 선생님들이 막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아침에 딱 일찍 학원에 나와가지고 밤에 제일 늦게 이렇게 퇴근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항상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가끔 병원 가는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사전에 약속은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매일 저를 만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를 늘 만날 수 있고, 저희 학원은요 진짜 공부하시겠다는 분은 최대한 밀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데스크탑, 노트북, 우리는 막 한 대만 써요. 안 그래요. 데스크탑, 노트북 10대, 20대 다 괜찮습니다.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대신 모바일은 한 대, 전화기는 한 대라 해야 돼요. 그쵸? 전화기는 한 대지만 노트북, 데스크탑 10대, 20대 다 괜찮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저희는 데스크탑과 노트북, 모바일 요거 다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부하시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저희는 보니까 저 잘 몰랐는데 다른 학원은 보니까 1월에 패키지인데도 1월에 있었던 강의는 막 6월에는 못 듣고 이러더라고요. 기본 강의 외에 문풀 좀 하다가 보면 기본 강의 듣고 싶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자, 재학생 선생님들은 중간 기말고사 볼 때 기본 이론 강론 듣고 싶잖아요. 저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에 시험 시작하면 가을 돼가지고 유아교육과정 막 시험 보잖아요. 강론들 시험 보는데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아 맞아, 학원에서 나 공부했는데 그때 이지성 강사님이 뭐라 그랬지?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다른 학원은 못 찾아봐요. 패키지인데도 그냥 딱 끊겨버려요. 저희는요 1년 내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랑 같이 패키지 하시면은 학점은 A+. 무조건 A+이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죠? 그리고 논술까지 다 써보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내내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직인강 선생님 모두에게 강의 자료는 다 PDF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이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책값 안 들어간다. 그죠?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는 책값이 엄청 비싸서 책값 수십만 원씩 써야 돼요. 그죠? 저희는 책값 같은 거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책값 필요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PDF 파일로 다 드리니까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좀 출력하셔도 되고 학원에서 종이값만 받고 출력은 해드려요. 그렇죠? 직강 선생님들은 종이값도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요거 PDF 파일로 드리고 책값이 필요 없고 파일로 저장해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다 보시면서 그죠? 학교에서도 보실 수 있고 지하철 타고 오가면서도 귀에 꽂고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고 무한 밀어드리고요. 저희는 그리고 연간 패키지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혜택이 있어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속도로 2번 수강 가능해요. 2배수 드려요. 2배수. 2배수 드리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거를 한 번은 정상 속도로 듣고 두 번은 막 지선생님이 따따따따 이렇게 말하게 2배속으로 높여갖고 들으면 강의를 총 3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지겠다. 그쵸? 자,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에 와서 한번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들으시라고 1.5배수를 드리니까 직강 수강한 다음에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은 2번 더 수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선생님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제가 막 강의 선물도 막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1년 내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선쌤하고 함께 하시면은 강의 궁금한 강의 1년 내내 다시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65일 동안이에요. 자, 이러니까 뭐 그렇죠? 1년 내내 선생님들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저랑 다 같이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컴퓨터로 수강해도 오케이. 어떤 컴퓨터로 수강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동시에 노트북, 데스크탑 2개가 됐든 뭐 다 상관없어요. 어떤 컴퓨터로 수강해도 오케이. 모바일로 수강해도 오케이. 뭐 프린터 여기서 해도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우린 파일로 다 드리는데 뭐 아무 프린터나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 강의 들으려고 프린터 또 사고 막 안 돼서 끊기니까 아이고 지금 안 돼요. 막 출력이 안 돼요. 우리는 파일로 다 드려요. 파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공부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고요. 자, 저는 항상 학원에 있다. 학원 붙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선생님들한테 열려 있어요. 아마 저한테 전화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걸요? 그렇죠? 자, 저랑 만나시고 전화 통화하시고 매일 계획 세우고 제 손 꽉 잡으시면 그냥 이 길로 완스톱으로 1, 2차 다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그러면 저희 그 연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 계획을 한번 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연간 패키지 공부 계획을 좀 짜볼게요. 자, 다음번에는 제가 매일 1일 패키지, 1일 공부 학습량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건데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1년 동안 해야 되나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실게요.